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Are you happy? 행복하냐고 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즈함 바우트 쿠스해라는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말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행복하십니까? 네, 항상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행복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변함없이 화요일 클래식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영화나 이 드라마 OST가 인기를 끄는 것은 하루 이틀 전의 일은 사실 아닙니다. 음악가들에 의해 새로운 음악이 탄생해서 이 클래식과 같은 명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클래식 음악을 사용해서 재조명받기도 합니다. 이 음악이 클래식이었어 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깜짝 놀랄 음악이 있는데요. 그 음악 두 곡과 함께 영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멘토를 시작으로 이 인터스텔라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또 전 세계 영화인들을 충격과 혼란 속에 빠뜨리면서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영화 감독이죠.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인데요. 현재 인터스텔라는 국내 박스오피스에서만 800만을 넘기면서 1000만 클럽 가입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능력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유명한 영화가 바로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영화 속 클래식 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와 음악은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입니다. 네, 다크나이트 신화 전설이 끝납니다. 배트맨이 조커와의 대결을 끝으로 세상에서 모습을 감춘 8년 후 하비덴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떠안은 배트맨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떠나게 되는데요. 범죄 방지 덴트법으로 인해 한동안 평화가 지속되던 고담시의 파멸을 예고하며 나타나게 된 마스크를 쓴 잔인한 악당 최강의 적 베인이 등장합니다. 다시 돌아온 배트맨, 베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요.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정의의 수호자로 나설 것인지 배트맨은 승패를 알 수 없는 마지막 전투를 시작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가 바로 다크나이트 라이즈입니다. 영화의 전반부 하비덴트 특별법과 관련해서 브루스 웨인이 주관하는 자선 파티에서 브루스가 셀리나라는 여성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때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나오게 됩니다. 네, 비록 춤곡이지만 이 곡은 파티 배경음악으로 쓰기에는 조금은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왈츠나 미뉴엣의 느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영화에서는 이 곡이 나오기 전에 가벼운 왈츠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다음 셀리나가 브루스에게 곧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얘기하는 그런 장면에서 전혀 분위기가 다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깔리는데요. 셀리나의 예언에 대한 하나의 징후일까요? 음악은 신비하면서 어둡고 또는 간능적이며 때로는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네, 라벨은 드뷔시와 함께 현대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특히 피아노와 관현악 분야에서 독창적인 작품을 많이 남기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국경 바스크 지방 출신으로 아버지는 스위스계, 어머니는 스페인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벨의 아버지는 한때 음악가의 꿈을 가졌던 열렬한 음악 애호가였는데요. 어린 아들에게 음악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아들을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나는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모든 종류의 음악을 받아들였다. 라벨은 당시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어머니를 대단히 좋아했다고 하죠. 그녀는 마드리드에서 성장한 스페인계 바스크인이었는데 라벨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는 스페인 민요를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라벨의 음악 세계에는요, 스페인의 정서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물론이고요. 라벨의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볼레로, 그리고 스페인 랩소디, 어미 거위 중에 나오는 잠자는 숲속을
미녀를 위한 파반, 또 오페라 스페인의 한때 등 모두 스페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작곡한 곡들이 많습니다. 네, 라벨이 작곡한 피아노 작품의 대부분은요, 그의 손에 의해서 다시 관현악곡으로 편곡이 되는데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벨이 이 곡을 처음 작곡한 것은 그의 나이 24살 때였는데요. 라벨은 프랑스 화가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아주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이 루브르 박물관에 벨라스케스가 그린 왕녀 마르가리타의 초상이라는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게 돼서 피아노를 위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작곡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로부터 11년 후에 라벨은 이 곡을 관현악곡으로 편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바나는 16세기 초에 스페인에서 발생한 이탈리아 궁정에 널리 유행한 그런 춤이라고 합니다. 느린 템포의 2박자 혹은 4박자 음악에 맞춰서 공작스를 연장시키는 우아한 동작으로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러서 춤곡 양식이 쇠퇴하면서 더 이상 작곡가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라벨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바느를 통해 과거의 양식으로 치부되던 파바느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는 어린 공주의 앳된 얼굴에서 죽음을 읽은 것일까요?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지금 지나간 먼 옛날 그리고 쇠락한 왕가의 이야기가 신비로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목간 오중주의 몽롱한 바탕색에 하프와 현악의 신비의 옷을 입힌 그런 음악인데요. 본래의 피아노 곡보다 영화에서 나오는 관현악 편곡이 훨씬 더 색채가 풍부하고 아름답다고, 신비롭고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현악으로 편곡된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이번에 함께할 영화 음악은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로 주가를 올리며 인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글래디에이터와 홀스트의 행성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은 불명예스럽기도 합니다. 당시 글래디에이터의 음악을 담당했던 한 사람은 한스 짐머였는데요. 그런데 그는 지난 2006년 영국의 홀스트 재단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가 영화를 위해 쓴 전투라는 곡이 영국 작곡가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들 중 화성을 표절했다는 그런 이유에서였는데요. 한스 짐머는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두 곡을 들어보면 정말 비슷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 곡의 분위기가 너무도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인데요. 홀스트 화성의 부제는 전쟁을 가져오는 자이고 짐머의 곡 제목은 전투입니다. 홀스트나 짐머나 모두 전쟁을 그리려고 했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상황을 그린다고 모두 비슷한 음악이 나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짐머의 곡을 들어보면 표절이 아니라는 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작곡한 과정에서 홀스트의 화성을 참고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집요하게 반복되는 리듬을 들을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대로 베끼지 않았어도 그 아이디어만 참고했을 것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와 또 홀스트의 화성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1913년부터 행성들을 작곡하기 시작해서 3년 만인 1917년에 홀스트는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행성들은 모두 7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곡의 순서는 화성, 금성, 수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는 천문학적 배열이 아니라 점성술에 의한 배열이라는 점이 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첫 곡인 화성은 1914년에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화성에는 전쟁을 가져오는 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 곡을 같은 해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발로 작곡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조금은 다른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스케치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쟁에 대한 곡을 썼기 때문에 조금은 예언적인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현악 모음곡, 이 행성들은 특징은 뭐니 해도 화려한 관현악의 색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은 연주를 위해서 제1, 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를 이루어서 현악 5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피콜로 플루트, 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베이스 오보에,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더블 바순 등의 목관악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관악기와 타악기 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호른과 트럼펫, 트롬본, 테너 튜바, 베이스 튜바, 팀파니, 트라이앵글, 사이드 드럼, 탬버린, 심벌즈, 베이스 드럼, 공, 벨, 클로겐 슈필, 첼레스타 등 하프와 오르간까지 가세해서 거대한 음향을 선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화성을 들으면 가장 먼저 감지되는 것이 집요하게 반복되는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에서 짧은 악구나 리듬을 반복되는 것을 바로 오스티나토라고 한다고 합니다. 화성에는 리듬에 오스티나토가 쓰였는데요.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을 연상시키는 이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리듬은 타악기는 물론이고 현악기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화성은 제15와 발전부 그리고 제현부의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화성을 듣고 있으면 분명 영화 속의 전쟁 장면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리듬을 집요하게 반복되면서 불과 화살 그리고 칼이 난무하는 전쟁터의 급박함을 그립니다.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불협화음과 탐탐이 울리는 잔혹한 사륙의 장면은 연상을 시키게 되는데 연주가 아니라 마치 악기들이 전쟁을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마치 영웅처럼 금관악기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마지막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 무너져 내려버린 이 불협화음으로 격렬하게 외치며 단말마의 비명만이 남는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스 짐머 전쟁의 표절 논란의 바탕이 되었던 작품,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를 떠오르게 하는 클래식,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들 중에서 화성을 감상하시면서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증권 추천 종목으로 원익 IPS입니다. 종목 번호는 030530인데요. 3D 반도체 공정 확대에 따른 스택수 증가로 고부가 장비 수주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1,116억 원으로 올해 대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199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2010년 IPS를 흡수 합병하면서 사명을 아토에서 원익 IPS로 변경을 했습니다. 동사는 원익, 신원 종합개발, 원익 QNC 등 23개의 계열 회사를 두고 있고요. 현재는 반도체 장비 이외에 LCD 장비, 솔라셀 장비의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 PCVD와 드라이 에처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3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추천 종목이고요. 종목 번호는 004800 효성입니다. 타이어 코드와 ISP 꾸준한 상승으로 산업자재 이익이 증가되고 있고요. TLCP 필름 증설 효과로 2015년 실적 개선폭의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컨센서스의 매출액은 3861억 원, 영업이익은 1153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크게 섬유 부문, 산업자재 부문, 그리고 화학 부문과 중공업 부문과 건설, 무역 부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섬유 부문에서 나일론, 폴리에스터와 스판덱스 등을 생산하면서 산업자재 부문에는 의료산업을 제외한 산업섬유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섬유가 17.3%, 산업자재 19.2%, 무역은 24.3%, 중공업 20%, 화학 12.5%, 건설 4.1% 등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산업재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에서 추천한 원익 IPS와 효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 CG라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감독이 있죠.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대신 직접 몸으로 뛰는 것을 더 좋아하는 배우가 탐 크루즈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은 한 광고가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효과나 컴퓨터 그래픽 없이도 환상적으로 표현한 한 광고의 회사. 그럼 함께 감상해 보시죠. Look out at the world. Isn't it wonderful? And see all the places we call home. Hand-built hideaways, castles in the clouds, and bungalows with a beach out back. On Airbnb.com, you can book and stay in any one you like, all for a price that suits you. It's simple. Just enter where you want to go, the dates you want to be there, and choose from thousands of places. Then decide between a room or having the whole Airbnb home to yourself. Before you travel, you can chat with your host, so you're not meeting a stranger, and you can leave reviews for each other after your stay. Make yourself at home, wherever you go. Belong anywhere with Airbnb. 네, 함께 보신 광고는요, 여행사 광고라고 하는데요. CG나 편집 없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5주간 30명의 사람들이 세트를 위해서 매달려서 12리터의 접착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9명의 스텝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편집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촬영 당일 85번이나 찍은 후에 OK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디테일에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여행의 여정을 정성껏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은 기온이 누그러졌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겨울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잠시 날이 포근해졌다고 해서 옷 얇게 입지 마시고요. 체온 유지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